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9강 진짜 내 몸. 세 번째 이야기.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언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짜 내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진짜 내 몸을 드러내려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윤경수 보살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모습이 흐름이 없고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모습 없는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모습 있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습 없는 자리는 걷어잡을 수 없지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습 없는 자리는 모습으로서 그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작용을. 그래서 작용과 바탕이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니까 모습 없음은 모습 없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습 있는 것을 붙잡아서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내려놓을 때 무엇이 드러난다? 모습 없는 자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해요. 모습 공식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있는 모습을 걷어잡고 이것이 연기와 공성의 이치로 되어간다는 걸 봤을 때 그 바탕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닌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닌 이치. 둘이 아닌 이치. 체와 용이라고도 합니다. 체는 용의 바탕이고 용은 체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본래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는데. 이해하시죠? 본래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곧 무엇이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잘 그것을 정리를 잘 해서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52쪽입니다. 그지요? 52쪽인데 그 51쪽 밑에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실에 있어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알려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말은 확실히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도 모습이다.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또 내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견문각지 않은 또 내가 보는 세상도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나하고 세상하고 둘이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 몸이라는 그 뜻 안에는 이미 많은 요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 몸. 이 자리가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 몸. 허공, 영원이라는 뜻은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자리다 라는 것이 이미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52쪽을 보면 허공이 언제 생겼다는 말은 있을 수 없거든.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허공이 언제 생겼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러면은 허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런 질문이 납니다. 우리가 허공 이러면은 허공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허공이 언제 생겼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시간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허공을 있다고 할 수가 있어? 허공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언제 생겼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이해됩니다. 이해된다는 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언제 생겼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허공이나 꼭 한 가지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파악이 잘 안 돼. 또 여러분들이 말마디로 알긴 알아도 실감이 오지 않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말은 허공이라고 하고 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실감이 잘 안 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일초직입해서 한번 훌쩍 뛰어서 곧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한번 훌쩍 뛰어서 바로 들어간다는 말이 일초직입이라는 말입니다. 일초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뛴다고 하니까 밑에서 위로 훌쩍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이 몸뚱이 내다, 모습이 진짜다 라는 데서 한번 휙 돌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한 번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공부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단박 깨쳐서 단박 부처가 되는 소식입니다. 단박 깨쳐서 단박 부처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깨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깨친다는 말이 가짜를 가짜인 줄 알아서 진짜를 되밟히는 것을 깨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광현 보살님, 깨달음에 대한 환상 또는 깨달음에 대한 내가 들은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음 이렇게 하면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내하고는 상당히
못 만날 당신, 너무 먼 당신, 뭐 이 정도로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본래 내는 깨달음 자리예요. 그런데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가짜를 자꾸 진짜로 아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인정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시절 인연이 딱 오지요. 그럼 탁 개합이 돼요. 개합이 돼서 아, 진짜 나는 몸뚱이는 정말 작용이구나. 그래서 몸뚱이만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색신 이대로 법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도 이라의 입지 성불이라. 도 이거는 죽일 도입니다. 앞에 도자는. 뒤에 도자는 칼 도자입니다. 죽이는 칼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돼지를 탁 이렇게 죽이는 그 칼을 한번 딱 쓸 때 이 말이죠. 이라의 입지 성불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도살장의 칼을 한번 내려치는데 그 자리에서 성불했다는 말이 있어. 중국 사람이요. 돼지 잡는 백정이거든. 돼지 수백 마리 잡았을 거요. 칼질을 잘해. 젊은 사람인데 급소를 한 번에 딱 찌르면 돼지가 죽어버려. 돼지도 역시 아는 모양이야. 그 사람 옆에 갖다 놓으면 꼼짝 못해. 어느 날 칼로 돼지 목을 찔렀는데 돼지 눈하고 자기 눈하고 정면으로 딱 마주쳤어. 그 자리에서 칼 내버리고 대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입지 성불한 거예요. 김광현 보살님 한번 물어볼게요. 돼지 눈하고 내 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해 본 적 없지요. 한영희 보살님, 돼지 눈하고 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도 생명이고 내 몸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돼지 눈하고 내 눈하고 같을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서 생명의 존귀함이 드러나거든요. 생명의 존귀함이 드러난다고요.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이란 실다운 거 아니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내 것이 아니거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 하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나요? 내 관리물은 틀림없어. 내 관리물과 내 소유물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요. 의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실당과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 혹시 강보련 보살님 이해는 됩니까? 네, 좋습니다. 저기 윤학의사님은요? 내 몸이 이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겠다. 실다운 것이 아닐 수, 가짜일 수 있겠다. 변하는 것이고 또 내 것이 아닐 수 있겠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아마 60 넘은 사람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20대는 진짜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젊어서.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이
그 법문을 하실 때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도 나처럼 늙는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럴 때가 있었다 하는데 아, 선생님은 늙었지만 나는 안 늙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실제로 20대 초반 아이들한테 정말 늙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이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실제로. 거기다가 헛것이라고 하면 뒤집어지죠. 완전히. 근데 이제 저희가 한 60 이렇게 넘으니까 이제 조금 실감이 오는 거죠. 이제 우리 위에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밑에 분들이 자꾸 없어지고 내 친구들도 자꾸 죽고 이러니까 야, 이번에는 내 차례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정말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다. 이렇게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면 상당히 인생관, 사회관이 달라집니다. 김광면 보살님 아까 모습공식을 하면 어떻게 그런 거를 하면 좋다 나쁘다 뭐 이 모습공식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냐고 물었잖아요. 정말로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사람이 그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몸뚱이가 맨날 내 거였잖아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내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몸뚱이가 내 거니까 전부 다 내 거야. 내 거잖아요. 집도 내 집이고 차도 내 차고 아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그 내 자 다 들어갑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다 내가 합니다.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다 그 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고 작용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다 이러면 그건 내 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개벽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그 인생관과 사회관, 무슨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라요. 근데 김광현 보살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아직은 안 해봤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없으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내가 몸담아 있을 때는 내 것이지. 아들, 딸도 다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남편도 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는 것도 내 삶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 죽음이 아니라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죠. 제가 화를 내는데 진짜 새말기는 뭐라고 했죠?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어. 말하는데 말하는 내가 없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내가 없어. 그러면 보통 사람이 들으면 그럼 그게 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조금 이해를 하지요. 왜? 우리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이 그 바탕의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성 보살님, 저기 윤경숙 보살님, 일심행, 여기 저기 장현 보살님 이렇게 다 뭐예요? 작용이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작용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 스크린에 뭐다? 배우. 배우는
캐릭터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요. 그 배우의 캐릭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가가 줄거리를 쓰면 그 줄거리 속에서 뭐야? 허상의 캐릭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드라마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 캐릭터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배우라고 해요. 그것을 연기하는 실제 배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워. 대구에 묘광보살이 연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대 소극장에 말입니다. 1인극을 그때 보러 갔었는데, 혼자서 5인을 배역을 해서 1970년대부터 한 2000년 그 사이를 했나?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연극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묘광보살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극장의 무대를 1970년대 아마 그냥 1970년이 되잖아요. 그게 배경이 그대로 19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배역을 맡은 묘광보살이 1970년대 대학생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몸 이대로 가지고 그 무대 그대로 가지고 1970년대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1970년도 사라지고 그 대학생도 사라지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요? 그 무대만 남지요. 그 바탕인 무대는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용물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바탕자리는 여여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 일종의 내용과 내용물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연극을 생각을 하면 정말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있다고요? 무대만 남아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많이 했습니다. 운동회. 요새는 체육대회라고 하죠. 이번에도 올림픽 평창에 동계올림픽 할 때 거기서 개막식하고 막 할 때 그 스타디움 자체가 하나의 무대가 돼 있어요. 무대로 해서 거기서 온갖 뭐라고 하나 그 영상을 다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매스게임 같이 다 하고 이랬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막 다 하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죠. 뭐만 있어요? 그 무대만 딱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캐릭터를 자꾸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무대인데,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영원한 생명인데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내용물을 자꾸만 내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없애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잘 굴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몸이 내 몸이고 내 것이고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손에 쥐었던 거 아기들이 알사탕 같은 거 딱 쥐우고 있다가 탁 놓친 것 같거든. 알사탕 어디에 가버린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허무하다고 난리죠. 아니죠. 나는 알사탕을 살 수 있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알사탕은 그냥 돈만 주고 사면 되는데 근데 지가 알사탕인 줄 알아.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짜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의 모습을 지금 굴리는 바탕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탕짜리하고 이 작용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체와 그림자가 둘이 될 수가 없고 파도와 물이 둘이 될 수가 없듯이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체는 형체, 물은 물대로 생각하고 파도는 파도대로 자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둘러보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관리물과 내 소유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리물하고 소유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말이죠. 솔직한 말로 지금 이걸 내 몸이라 하면 10살 때, 20살 때 몸은 내 몸이 될 수 없어. 현재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걸 공부를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다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어려운 말 같습니다. 한영희 보살님, 지금 현재 한영희 보살님 지금 이 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몸이 내 몸이라고 하면 10살 때, 20살 때 몸은 내 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 그 몸도 내 몸이었고 지금 몸도 내 몸인데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몸, 그때 몸도 10살, 20살 때 몸도 내 몸이고 지금 몸도 내 몸이야. 근데 그 몸은 어디로 갔나요? 그 몸 어디로 갔냐고요? 그 몸 어디로 갔냐고요?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요. 이 참 어려운 일. 왜냐면 나라는 것이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몸이 늘 변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몸이 내 몸이면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몸은 내 몸일까? 내 몸일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생각에 내 몸이거든. 내 기억 속에는. 그렇지요. 근데 내 몸이라고 하려면 변하는데 어떻게 내 몸이 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사유를 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이거를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바탕을 놔두자 할 때 우리 바탕 공식을 할 때 또 변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 바탕 공식을 할 수가 없어요. 바탕 공식을 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이 만약 그 몸이 내 몸이면 그 몸 변하지 말아야지. 내 몸인데, 내 건데. 장현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내 몸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변하고 있어요. 변하니까 현재 이 몸을 내 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변하니까 내 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기가 어려워.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의 몸을 내 몸이라 하면 지금 몸은 또 내 몸이 아니야. 궤변 같지만 이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이거 막 쭉 붙여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갑니다.
자, 10년 전에 내가 10살 때 몸이 내 몸이다. 이렇게 되면 그 몸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몸이면. 그런데 변했어요. 지금 제 나이, 이 나이에 지금 있는 이 몸이 진짜 내 몸이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나 30년 후에 몸이 있을 건 사실이지 늙든지 어떻든지 예 그렇습니다.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50년 뒤에는 몸이 없을 거지만 젊으신 분들은 50년 뒤에도 있지요. 그러면 그때 몸이 내 몸인가? 현재 몸이 내 몸인가? 과거 어릴 적 몸이 내 몸인가? 도대체 어느 것이 내 몸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내 몸인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몸이 쉴 새 없이 변하니 어느 몸을 내 몸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부터 지금 제가 65세인데 65세에 살아온 이 몸까지 정말로 쉬지 않고 변해왔는데 몸으로 치면 세일 수 없는 많은 몸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몸이요. 그 몸 중에서 어느 몸을 내 몸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라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 몸으로 죽지 않아요. 어떤 몸으로 죽어요? 변한 몸으로 죽어요. 다른 몸으로 죽어요. 지금 이 몸으로 안 죽어요. 다른 몸으로 죽는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몸으로 죽어요. 앞으로 미래에 올 그 몸도 내 몸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몸이 내 몸일까? 현재 몸이 내 몸일까? 지금 몸이 내 몸이면 나중에 올 몸이 내 몸이 되나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냐면 꼭 궤변 같은 얘기인데 지금 몸이 내 몸이면 10년 전 몸이 내 몸인가요? 김광년 보살님 너무 좀 어렵지요. 아이고 내 몸뚱이 갖고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내 몸뚱이가 그냥 맨날 아기 때부터 내 몸 이렇게 해서 죽을 때도 내 몸 하고 내가 죽는다 하고 죽을 건데 사실은 보면 몸이 수없이 변하거든요. 수없이 변합니다. 김광년 보살님 학교 다닐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틀리죠. 1년 전 몸하고 지금 몸하고 또 틀리죠. 1년 후 몸하고 지금 몸하고 또 틀릴 거죠. 자, 그러면 10년 전 몸이 내 몸입니까? 1년 전 몸이 내 몸입니까? 현재 몸이 내 몸입니까? 1년 후에 다가올 몸이 내 몸입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점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백봉 선생님이 다른 선지식하고 본문이 요체는 같겠지만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이거를 새말기를 할 때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새말기를 못 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23살 때 선생님한테 새말기 원고를 처음 봤는데 선생님 이건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사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이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새는 의학이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해서
특히 우리 그 보림선언에는 가방끈 긴 신분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 들으면 이해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 보면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몸뚱이 무정물이다가 안 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근처에도 못 가요. 근처에도 못 간다고. 왜냐하면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고 있거든. 몸뚱이가. 그러니까 이미 분별 속에 있는데 무슨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옆에나 가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몸뚱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다. 여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되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일반 세상에서는 상식선에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본래의 그 진리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반 상식적인 그걸 속죄라고 하는데 일반 세상에서 하는 상식적인 그런 얘기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제일 세게 드는 것이 식인종 얘기입니다. 식인종 나라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세상에 오면 살인죄로 들어가지요. 또 1900한 몇백 년 전에서 통용되는 것이 지금 통용이 안 되지요. 그런 사실이 너무 많지요. 진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진리라는 것은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서든 보편 타당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서는 소통이 되고 어떤 공간 어떤 데서는 시간대에서는 맞지 않다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진리를 그렇게 딱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진리라는 것은 시공간이 어느 시간과 공간에도 보편 타당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품든지 완전히 품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유정법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치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10살 때 먹은 생각, 20살 때 먹은 생각, 30살 때 먹은 생각, 40살 때 먹은 생각이 같나요? 다르나요? 지금 돈 달라고 하면 막 치고받고 싸우겠지만 장난감 가지고 이건 내 장난감이니까 너 멋져 이러면 진짜 웃기는 사람 됩니다. 어른이. 지금 이 나이에 장난감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는 내 장난감이니까 너 멋져 이렇게 싸우면 그 사람 머리 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아는 겁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모든 것에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런 것이 하나로 다 꿰어져 이렇게 전부 이치가 하나로 다 꿰어져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몸이 내 몸인가? 지금 50이 내 몸인가?
60이 내 몸인가? 지금 5시 10분이 내 몸인가? 5시 20분이 내 몸인가? 6시가 내 몸일까? 7시가 내 몸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변해. 자꾸 변해버려. 자꾸 변하니까 변하는 것은 진짜가 될 수가 없겠구나. 말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여기에 참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를 하고 자꾸 다른 것, 깨달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일하는 것은 모래로 밥 짓는 겁니다. 모래로 밥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 완전히 그 진리, 그 자리가 진짜 내다. 이것이 1번으로 가야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 이 자리. 두 번째는 뭐지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 다음에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공하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공하다. 공성이다,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자꾸 얘기하시죠. 그것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야 우리가 말하자면 상승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머리가 조금만 영리한 사람들은 여기서 탁 알아챕니다. 탁 알아챕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깨쳐서 내 관리물에 지나지 못하구나 하고 알아서 탁 걸려들었어. 참 그렇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내 관리물일지언정 내 몸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깨달은 놈이 누구인가 말이요. 옳지. 이건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놈이 누구냐 말이요. 자, 여기서 보면 단계가 2단계가 됩니다. 아,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진짜 내 몸이 아니다. 관리물은 되지만 내 것을 되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탁 걸려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탁 걸려든다. 그래서 딱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 점이 탁 깨달음이 오는 거죠. 탁 이렇게 아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하는 놈은 누구야? 이 질문을 하려면 그 앞에가 아, 이 몸뚱이는 내 몸뚱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질문이 돼야 그 뒤에 그것이 인정이 돼 그 뒤에 옵니다.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 무엇인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 윤학거사님, 우리 지금 저기 모습공식 하지요?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실제로 도반들이 그런 질문을 여러 번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거를 자꾸만 하다 보니 어느 날 진짜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가 있다. 들었는데 그 다음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의 진짜 질문입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잖아요. 몸뚱이가 내 몸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놈은 누구지? 요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자기 질문이라. 지금은 말로 하지요. 김광현 보살님 말로 들었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들은 말이지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질문을 안 했지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셔서 실제로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자기 질문이 됩니다. 윤경수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네. 혹시 그런 질문이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 나는 누구지 이렇게. 예. 나는 누구지? 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이런 의문을 듭니다. 예. 하는 누구지? 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때 이제 뭐라노? 앞이 콱 막혀지요. 앞이 콱 막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누구지 하는 그것도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누구지 하는 이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이놈이 누구지? 이러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 이란단 말이지. 그럼 아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어디서 들은 얘기라. 들은 얘기 하라는 거 아니죠. 실제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거 당차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은 X. 그 질문을 자꾸만 심화를 해서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 자리가 누구지? 하면 또 일어나면 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해.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이 땅에 꽂을 땅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것을 원각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환으로 환을 여의고 그 환을 또 여의는 것도 또 환이지요. 그 보현보살장에 나옵니다. 환으로서 환을 여의어요. 모습공식이 환이지요. 환. 모습공식이 환입니다. 모습공식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입니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환으로서 환을 여여. 환으로서 뭐요?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해서 몸뚱이를 여의죠. 그러면 여인다는 그것도 또 환이죠. 그럼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하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또 나겠죠. 그걸 또 여의는 거예요. 그것도 환이니까. 여의고 환을 여의는 그것도 또 환이라서 그것을 또 여의고 또 여의는 그것도 환이라서 또 여의어서 나중에는 그 본래의 본 당처는 부동이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본래 그 자리에 여야 하다. 그런 뜻으로 그 보현보살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습공식이 환입니다. 환으로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서 몸뚱이를 여여. 그렇지요? 여의는 그것도 또 환이지요.
저기 윤학의사님, 여인은 것도 환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왜? 몸뚱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하는 것도 환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환이라요. 각성교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김광현 보살님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고. 자, 저기 정원신 보살님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일공 선배님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한영희 보살님은요?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수 보살님은요? 응? 그래서 윤경수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예. 강보련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장혜원 보살님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여의고 또 여의는 것도 환이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지어갑니다. 모습공식으로. 모습공식으로 하면 굉장히 든든한 백이에요. 그게 여의고 또 여의고 여의고 또 여의고 여의고 또 여여서 더 이상 여일 것이 없는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그거는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잖아. 천부당 만부당 아니에요. 만약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다리 긁는 거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여의고 여의고 또 여의서 환을 여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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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의서 여의일 것이 없는 더 이상 여의일 것이 없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의문이 나거든. 그럼 진짜 이게 뭐지? 지금 여인인데 여인은 이놈은 또 뭐지?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의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질문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모습 공식을 해서 가라. 그래서 모습 공식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대강대강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